네, 박정현 판승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종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최종 변론기일의 만남 배추, 최종 배추.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특별히 유재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에서 오늘도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주 보니까 좋네요. 예, 장 변호사님 네, 역시 안녕하세요. 나와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11차 변론기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기회를 발언 기회를 주겠다 하겠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지금 이제 아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양측의 변론을 평가하시나요? 먼저 표 소장님부터. 기존의 입장이 정리된 최종판이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오늘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을 많이 기다릴 텐데 상당히 좀 시간이 늦어질 거예요. 예. 지금상으로 봤을 때는 뭐 7시, 8시 그리고 대체로 대통령의 변론 길이도 뭐 대략 한 40분에서 길게는 한 1시간 분량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오늘 이제 그 전에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을 보면 명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이거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고 그리고 야당의 이 줄 탄핵과 줄 특검 폭거에 대한 그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예. 물론 뭐 부정선거나 이런 내용들은 그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또 제기해왔던 부분이니까요. 예. 그리고 국회 탄핵소추단에서는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 내란 쿠데타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 전시 사변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계엄령을 국가 이 비상사태에 준하지 않음에도 대통령이 행사를 한 것이고 예. 이것이야말로 내란 우두머리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주요 발언을 좀 더 소개해드리면 일단 국회 측에서는 먼저 진행했죠.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다.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가 부정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날 한시라도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윤 대통령 측 일단 김계리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고 민주당의 패악을 알게 됐다. 나는 개몽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야당은 장난 같은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했다. 더불어 야당이 입법 폭거, 일방적 예산 삭감 때문에 이제 계엄을 결심한 것이다라는 논지를 이제 헌재에서 대심판정에서 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유재하 변호사님 네. 평가해 주시다면 양측의 변론. 오늘 11차 변론기일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나온 양측의 입장을 보면 사실 법적인 주장을 하기보다는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이미 법적 판단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렇게 양쪽 모두 다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광범 변호사죠. 국회 예. 측 소추인단을 대리해서 나오신 변호사는 음. 사실 이게 이광범 변호사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입니다. 예. 근데 이분 말씀만 해도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법적 변론은 아니고요. 정치적 주장이죠. 그리고 예. 김계리 변호사 방금 소개해 주신 나는 개몽되었다. 예. 라는 어떤 법적 주장 아니죠. 정치적 주장이어서 이제 양측 다 법적인 주장을 한 만큼 다 한 것 같고요. 이제 정치적으로 각자의 어떤 입장을 명확하게 다시 세움으로써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님. 헌법 그 재판소를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니까 이제 정치적인 변론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예. 누가 더 유효한 변론을 펼쳤느냐와 관련해서는요. 국회 이제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를테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성을 잃은 자에게 흉계를 쥐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이걸 독재라고 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피로 쓰여진 부분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안 되는지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탄핵 그러니까 징계 절차란 말이에요. 대통령직에 복귀시킬지 말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계엄을 접근하고 있습니까? 정당했다, 온당했다, 평화계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대통령직에 복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계엄 2번, 3번, 10번, 20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논리의 연장선상에선.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어가 법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국회 소추인단의 지적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의원들 전현직 의원들 명단을 쭉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이요. 그걸 위반했다라고 해서 그게 계엄의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변론의 한 사유로 국법법 위반자가 이렇게 국회에 많다. 그래서 계엄을 해야 된다. 우리는 공산 세력을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재판부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최후 변론은 일방 당사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일방의 견해이니까요. 증인 신문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서부터 사실상 밀리면서 여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왔다 이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각을 세우다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된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불가피하다라는 것이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구구 유튜버를 겨냥해서는 짜깁기한 영상으로 계속 의혹을 재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보수를 현실적 더욱 멀어지게 할 뿐이다라는 입장도 발표하기도 했는데 뭐랄까 이분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고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현실적인 어떠한 이 탄핵 심판에 대한 내용을 판단한 것이 아니야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대통령의 입에서 아직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 어떤 내용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배 소장님부터? 그렇습니다. 뭐 이제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예측하고 있는 내용은 순서상으로 보면 일단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탄핵 심판 또 직무 정지된 상황에 대해서 불편함을 주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다음 부분은 계속 견지되어 왔던 것이죠.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였고 중앙선관위든 이런 부분에 의혹이 정폭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또 야당의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해서 국정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어디까지나 비상계엄 선포 과정도 그렇고 그 이유도 전적으로 그것은 통치행위였다. 세 번째는 이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내란 행위가 아닌 것이고 오히려 내란 행위라기보다는 곽종건 전 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1차장들의 경우 또 민주당과의 그런 연결 등을 볼 때는 이것은 탄핵 공작에 가깝다. 이 부분을 이제 헌법재판소에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뭐 개헌의 필요성이라든지 조건부 기각을 통해서 대통령이 내려오고 이런 부분들이 언급될 것 같지는 않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지층들에 대한 호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지지를 해준 지지층들에게 또 당 내부에 대해서 단결하라, 또 뭉치자 이런 이야기로 끝을 낼 것으로 보이고 물론 여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도 일부 추가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뭐 말씀하신 사과도 사과지만은 사과는 이미 했었잖아요. 이제 국민 담화문에 사과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과정 그리고 또 어떤 공수처의 수사 과정 이 부분도 불법이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3월 중순경에 있을 이 헌재의 최종 판단에 어떤 결과든 받아들이겠다. 승복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담길까요? 전 담겨야만 한다. 이건 담겨- 당위의 문제예요. 담겨야만 왜냐하면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담기길 바랍니다, 저도. 끝까지 싸우겠다. 불법을 사법부가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광경을 우리가 목도했냐면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공격을 당했어요. 지금도 이 집회를 하면 헌재를 휩쓸어 버리겠다라고 지금 윤석열 그래요? 대통령 지지층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을 호명하면서 문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순화된 표현인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이 상황을 만든 최고 정점의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말의 무게가 다른 사람이 이 부분을 다 덮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고 예. 본인의 어떤 언행에 많이 좀 반응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 이거 나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 이게 대통령으로서 정말 최소한의 예의를 국민들께 갖추는 거고요. 승복을 떠나서 뭐 사과 메시지는 기존에 나왔지만 정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를 위하는 게 강성 지지층들 이게 다른 방향으로 불복하는 방향이 헌재를 공격하거나 법원을 공격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절대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최소한 지금까지의 과오를 국민들께 저는 사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정 질서를 지키는 최고권인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네네. 한다는 것인데 유지아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 전 동의하고요. 예. 승복과 통합의 메시지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 대한민국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분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지금은
우리 헌법이 정한 시스템에 승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나뉘지 않고 통합해야 된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지는 것이 그게 윤석열 대통령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좀 시간을 거슬러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유명해졌잖아요.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치가 아니라 사람에 의한 자의적 통치가 아니라 법칙, 시스템에 내가 충성하겠다, 헌법에 충성하겠다 이런 얘기로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법치주의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까지 오게 만든 하나의 상징 자산이라면 이 마지막 진술 때 그 법치를 살리는 그러니까 승복하는 법적 절차에 승복하는 그것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똑같습니다. 승복하고 그 결과에 모든 국민이 다 따라주기를 간절히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마지막에 꼭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우리 유재하 변호사 앉은 자리에 어제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앉았었는데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땡땡. 그 친윤 의원들이 이제 구치소에 면회를 갔을 때 대통령이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마음은 땡땡땡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조기 대통령이 있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경우에 국민 추대 후보로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라는 것인데 자, 일단 배 소장님 취재가 되신 게 있습니까? 땡땡땡이. 그렇죠. 김문수 장관이죠. 아, 정말이에요? 그 김문수 장관 너무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어제 근데- 강찬호 의원도 조심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갔는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방송 얘기 안 했어요. 이제 아, 뭐 배 이거는 소장님 추리하면 김문수 이거는 장관이랍니다. 예, 일단 제가 이제 김문수 설.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 제가 이야기해서 아셨어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여론조사상으로 볼 때 데이터상으로 볼 때 수치는 예. 말씀 안 드립니다만 가장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적극 지지층과 일치화되어 있는 싱크로되어 있는 인물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정도의 보수층 결집이라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나온다고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 인용이든 또 기각이든 간에 저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또 세 번째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사과를 이야기하고 합니다만 대통령의 감정도 숨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건 예.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의 객관성,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결국 대통령도 개인적인 의견, 의중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늘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부터 이야기를 해왔던 전당대회에서도 이야기를 해왔던 그 윤심이 적어도 조기 대선이 있다면 예. 작동될 수밖에 없고 그 인물은 뭐 김문수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일단 우리 배 소장님 해석은 김문수 장관일 것이다라는 해석인데 유 변호사님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단정은 못 하겠고요. 예, 단정은 못 법률가답게 하겠는데 예,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상당히 추정이 된다 예,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짧게. 예, 그리고 국민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아마 만약에 지금 이 얘기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지금 가정하고 하는 얘기니까 국민 경선 과정에서 지금 이 광장에 모인 에너지가 투영될 수 있는 대상이 김문수 장관으로 만약에 지명된다면 직접 지명되든 아니면 분위기상 그렇게 지명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국민의힘 경선판에 반드시 영향이 있을 거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경선 막바지에 가면 누가 민주당의 후보와 싸워서 이길 후보인가를 국민의힘 당원과 여론 그 보수 지지층들은 합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요. 자, 일단은 지금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을 한번 만나야 되겠어요. 최근 철봉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김문수 장관님 잠깐 나와 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김문수입니다. 제가 노동운동을 했고 와이프도 노조 출신인데 운동의 시작과 끝은 역시 철봉 턱걸이입니다. 좌파 정치인들 이렇게 턱걸이 못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예. 좋습니다. 저도 건강하면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인데요.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저녁으로 조기구이 어떠세요? 조기. 분위기가 지금 다 죽었어요. 분위기 조기 걸어야겠어요. 제가 그 조기 축구에도 안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6개 했어요. 이상. MS 스토리였습니다. 문수입니다. 문수. 예. 아이, 문수였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열심히 연습해 주셨는데. 자, 일단 김문수 장관의
이제 턱걸이 영상에 지지자 SNS 본인이 올린 건 아니에요. 이제 지지자 SNS에 김문수 장관 턱걸이 영상도 올라왔는데 51년생이고 이분이 51년생입니다. 그 70대죠. 아무래도 이제 고령이 지적되는 것이 반작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창 변호사님은. 네,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이 좀 그 각광받을 때 예. 김문수 장관을 뭐 썩 맞닥뜨게 여기는 국민의힘 또 인사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네. 때 제일 먼저 꺼낸 게 건강. 또 아. 다른 막 건강과 관련된 예, 이슈들을 예.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김문수 장관이랑 가까운 분한테. 아 직접은 아니고. 예, 가까운 김문수 분에게? 장관네 아, 직접 만나는 사이는 여쭤보셨어요. 아, 다음에 직접 물어봐 주세요. 그랬더니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아. 이런 마타도아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아. 말씀을 하시길래 예, 예. 이거는 뭐 지지자라고는 하지만 이 지지자가 뭐 나중에 캠프의 일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상당히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놀랐어요. 아, 그래 잘해서? 너무 잘 하셔가지고요. 아. 그래서 이게 요즘 사진인가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는데 왜냐면 70대 아하. 중반이시거든요. 근데 네. 굉장히 빨리 이렇게 하셔서 이건 건강론을 불식시키는 의도는 정치인이 이런 영상이 회자되는 건 당연히 의도가 있는 거죠. 권력 의지를 대단히 강력하게 철봉을 통해 가지고 나타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유 변호사님은 턱걸이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야 6개는 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정자세로 정자세로 털 쫙 6개 펴고. 진짜 그러니까 배치기 진짜 해서 힘들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죠? 예. 좀 굉장히 놀랐어요. 아. 근데 10개를 할 수 있는데 6개 정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아. 이게 건강 관리 되게 잘하신 거고 어. 건강에 관해서 굉장히 건재하신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나이에 대해서 아. 지금 뭐 고령화 시대에 예. 뭐 51년생이시죠. 이제 그렇죠. 70대라고 해서 음. 그게 뭐 무슨 저는 정치하는데 무슨 장애가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미국 게다가 이렇게 대통령도- 건강 관리 잘하셨는데 예, 맞아요. 예. 40대 초반인 저보다도 턱걸이를 잘하시는데 그거는 저는 괜한 그런 식으로 어휴. 이렇게 김문수 장관님의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싶지 유 않습니다. 변호사님이 아주 그 균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짧게 어디에도 말씀드려- 편향되지 않고 있고. 자, 턱걸이를 짧게- 잘할 것 같은 배 소장님. 예, 저는 뭐 숨쉬기도 벅찬데 먹거리. 네. 먹거리? 네, 먹거리. 예. 네. 뭐 그런 뭐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일종의 나이아가라 전략이죠.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 아, 갑자기 그러니까 좀 이제- 예, 생각했어요. 네네. 의지죠, 의지.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 왜 중요하냐면 결과적으로는 건강이 이 문제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제 판단하는 게 예. 아버지 부시 때 상당히 고령이었는데 92년 대선에 나오는데 한번 삐그덕거렸거든요. 그러니까 클린턴의 건강한 빌 클린턴이 차지를 했고 예. 조 바이든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경쟁에서도 예. 트럼프 대통령이 더 건강하거든요. 모습 역동적이잖아요. 막 예. You're fired 막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김문수 장관으로서는 나보다 건강 약한 사람 이제 그만둬 이런 메시지를 은연중에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랄까요? 이제 탄핵 심판이 최종으로 하면 조기 대선 국면이 더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분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님 나와주시죠. 오세훈고 서울고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서울교통을 상징하는 새로운 브랜드 고서울 많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근데 명태균 측에서 여러 가지 폭로를 하고 있고 경고를 하고 있고 반론을 하고 있고.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는데요. 아, 그런가요? 아니 제 단골 식당 이렇게 많이 공개를 해둔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국집, 예. 장어집 그리고 청국장집 예. 생태탕만 알려줬으면 됐지 이거 더 알려줘야 됩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입장이시죠? 명태균 씨의 주장. 그거는 김어준 씨도 주장 하나 할 것 같은데요. 아, 아직도 모자란가요? 예, 그 검찰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빨리 법 질서를 위해서 돼야죠. 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병민 부시장도 이 자리에서 제발 좀 빨리 수사해 달라. 잘하고 있네요. 우리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여당 주자 중에서 한동훈, 유승민 연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승민 전 의원도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가지고 서로 대화할 기회 있으면 대화는 해보겠다. 나라와 당이 제일 위기에 있으니까 협력할 일이 있는지는 추후 열려 있는 가능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이거 한동훈, 유승민 연대설 가능한 건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배 소장님. 저는 이제 전략적 차원에서 일단은 화제를 모을 수가 있죠. 당장 우리 박정우의 한판 승부에서부터 다뤄지잖아요. 저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화제가 되는 게 중요한데 한동훈, 유승민 그리고 또 하나의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한때는 각 대통령과 워낙 가까웠다가 또 워낙 멀어지는
그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러네. 이른바 배 땡땡론에 제가 뭐 굳이 이 단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워낙 배 소장님이셔서 배땡땡이라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셨습니다. 예. 근데 질문에 있네요 이게. 예. 왜 그랬어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를 꺼내드는데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 끝판왕을 중도 보수 끝판왕을 이야기할 만한 그런 시동을 걸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고 저는 이게 중장기 전략이다.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 만약에 있다면 이때 빛을 발휘해도 좋고 어차피 정치라는 건 생물이기 때문에 계속 예. 흘러가거든요. 이른바 에스파 전략이다. 에스파? 넥스트 레벨. 요거는 그 연구를 많이 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넥스트. 재밌으세요 이게? 아니, 심각합니다 이거. 아니, 네네네. 재밌어요. 아니 재밌어요 이거님. 네. 공감하면 안 되는 건가? 네네네. 아, 재밌습니다. 엄중한 예. 저 노력하고 있어요. 합니다만 예. 이게 케이팝 우리 예, 장 변호사님은 저 얼굴 안 들고 있어요. 지금. 넥스트 레벨 이게 알겠습니다. 자, 유 변호사님, 네. 이 분위기 치유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치유. 예, 한동훈, 유승민 연대설. 정치는 이제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한동훈, 유승민 연대설뿐만 아니라 누구 와도 뭐 연대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아까 방금 배종찬 소장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네. 중도 보수라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두 분이 다 묶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렇게 가장 연대하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 이게 개가 사람을 물면 뭐 기사가 안 되는데 네.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너무 이 정치적 상상력을 가까운 사람이랑만 연대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이렇게 협소하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크게 연대론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니까요. 네, 그 말씀도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지금 아직 연대론은 얘기하기에 시기상조예요. 더 큰 연대는 누구예요, 그러면? 예? 그거는 뭐 땡땡땡? 알겠습니다. 아직은 이건 시기상조고. 야, 요즘 땡땡땡이 유행하네. 유재화의 땡땡땡은 누구일까? 예. 예, 그 시기상조고 왜냐하면 아직 조기 대선 국면에 나오지도 않았고 알겠습니다. 예, 각자 자기 얘기부터 먼저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그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 이제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얘기하면서 지금 빈집 털이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더라고요. 예, 네. 보수의 빈집을 지금 네. 이재명 대표가 참식하고 네,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 겁나는구나, 긴장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보수의 가치라는 게 국민의힘의 전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분 만나야겠네요. 한 대표님 책 출간 앞두고 이제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두 여러분이 성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아. 온라인 서점 베스트 1위 바로 국민이 먼저입니다. 음. 장 변호사님 혹시 구매하셨나요? 아 저는 빌려볼 생각을 했는데 구매까지. 민주당은 왜 구매하지? 왜 빌려? 이재명 대표 책은 보셨나요? 저는 이재명 대표 책은 봤죠. 그거 사고 손영범 오셨어요? 다이어리 누가 줬습니다. 책을 안 사서 보시는구나. 예, 언더 73에서 단체 구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유 저는 이미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샀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권 당연히 많이 주세요. 사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예약을 하시면 아직 책이 나오진 않은 거잖아요. 예약 내일 나온다. 예. 한 대표님 마지막 말씀해 주세요. 배 소장님도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예약 그만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약이 먼저입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죠. 지금 이제 방송 출연 많이 하고 계시죠, 유튜브. 이제 3프로 TV에도 출연하면서 경제관을 전달을 했는데, 이제 기존 레거시 미디어보다 유튜브 채널에 먼저 출연을 하고, 네. 이제 조만간 내일 모레인가요? 이제 SBS 출연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전략입니까? 그러니까 효율면을 좀 따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뭐 기존 종전 언론보다 유튜브가 많이 유통이 되는데도 용이하고 또 네. 지지층들이 대단히 집중해서 보는 매체로 자리 잡았고 그리고 지금 이른바 뭐 지상파는 이재명 대표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100분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MBC 오늘은 또 이제 홍준표 대표가 나오고 이게 저울을 맞춰야 되고 이 아하. 균형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좀 좁은 반면에 예. 유튜브는 그런 제한이 없어서 한판 승부는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까? 예, 예. 다시 한번 환기해. 환기해 주세요. 혼자만 나오셨네요. 예, 민주당 쪽에 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배 소장님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 평가해 주신다면. 전 첫 번째로는 효과적이냐 효과가 없느냐 1%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다른 걸 못하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면 뭐 지지층 일각에서는 이제 불경이다는 이야기도 나올 바인데 이재명 대표는 어떤 목표점이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중도 외연 확장하자. 그런 점에서는 이게 또 먹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다들 짱 놀라서 이제 예. 견제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재명 대표가 얼마만큼 이것들 이제
실질적으로 중도층을 확보하느냐 이 부분. 그다음에 저는 세 번째는 뭐냐면 예. 포용인데 이게 이제 이 외연 학대 전략인데 그래도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나고 나니까 좀 조용해지잖아요. 박용진 박용진도 전 의원을 만나고. 만나고 나니까 좀 가라앉잖아요. 저는 중요한 건 이제 이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면서 국민의힘이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목소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찬반 예. 승부 나와주셔야죠. 여기 기독교 방송이죠? 예, CBS입니다. 예, 중보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보 중도 보수거든요. 아, 재밌네. 우리 뭐 안 오는 분들은 우파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 배 소장님은 뭐 어느 파입니까? 양파. 아유 배 아파. 예, 배고파 만든 것 같은데 국민들이 배가 고픕니다. 예. 우리 민주당은 누가 뭐래도 실용주의 노선을 계속해서 쭉쭉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였고요. 자 우리 또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요즘 새로운 신상 성대모사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예, 누굽니까? 정광훈. 논란이 구독자 꼼짝 마. 구독을 누르란 말이야. 박지원 꼼짝 마. 안 되는데. 비슷한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고네요. 시켜서 한 겁니다, 저도. 네, 억울합니다. 네. 예, 타방송이 자꾸 저기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 배추와 함께 해주신 배정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